테크몬텍만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스타트업 히어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찾아서 가치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스타트업이 테크 세상의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유니콘 엔젤 투자 클럽의 김진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업은 이제 VR에 인풋단, 뭔가 이렇게 VR에 활동을 디텍팅 해가지고 VR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스타트업인데 오늘의 평가 기준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의 평가 기준은 기술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과 그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갈 시장의 규모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창적인 VR 이동 솔루션을 통해서 VR 대중화에 도전하고 있는 화제의 스타트업인데요. 액티팹의 이상형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액티팹 이상혁입니다. 네, 보다 실감나는 가상현실을 경험하게 해줄, 그러니까 혁신적인 VR 이동 솔루션을 개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작년에 열린 임팩테크 과학기술 정보통신 장관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액티팹 어떤 회사입니까? 저희는 가상현실이 이제 몰입감을 늘리면서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기술인데 저희는 그런 가상현실을 조금 더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가상 공간을 좀 더 이제 풍성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동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VR 대중화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공간 이동의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개발하신 그 워크인 VR 제품이 이런 문제를, 좀 이동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해결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VR에서 이동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멀미라든지 이제 그 공간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재반 비용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는 모션 발동작을 정확하게 디텍션하고 트래킹하는 모션 센서 기술 기반으로 의자라는 형태의 좀 안전하면서도 작은 공간만을 활용하면서 자유롭게 좀 즐거운 이동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그 한층 더 실감나는 VR 체험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공간 이동을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서 발 동작만으로 이제 게임을 하니까 좁은 공간에서도 분명히 재미있는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기존 제품과 비교할 때 유사한 제품 이전에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유저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그 다양한 제품들에서 저희가 기술 기반이긴 하지만 결국에 VR에서는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기존 제품들은 이제 현실에서부터 그걸 착용하는 과정이라든지 그거를 힘들게 그 다리를 이동을 직접 움직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 좀 사용자 UX 측면에서는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학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빠른 150프레임 퍼 세컨드의 그 발동작을 디텍팅해서 트래킹 하는데 이제 그 성능을 이미 충족을 시켰고요. VR에서는 이 조금만 지연이 일어나도 멀미라든지 그 사용자가 동작을 했을 때 그 의식에서는 인지 못하는 굉장히 좀 멀미가 쉽게 얘기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됐을 때는. 그런 그 최적화된 그 모션 디텍팅 트래킹 알고리즘, 그게 이제 저희의 차별화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VR 하드웨어 기기에서는 무엇보다 컨텐츠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용 가능한 컨텐츠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컨텐츠는 작년 한 해 동안 자체 개발한 컨텐츠가 크게 3종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초기 작년 9월부터 4, 4분기부터 이제 제품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주로 컨텐츠 개발사에서 구매를 해가셨습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한 컨텐츠로는 그 FPS 총싸움 게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육상 레이싱 게임이 있고, 하나는 그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가상 여행, 이런 힐링 컨텐츠가 3가지가 있고요. 외부 컨텐츠 개발사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신 것들은 크게 재활 쪽 컨텐츠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 안전 교육용, 그리고 조선 해양 쪽에서 쓰이는 이제 산업 시뮬레이션 쪽, 그리고 교육, 퀴즈, 좀 여러 분야에서 어쨌든 이동이라는 기본 솔루션을 좀 활용하고 싶으신 곳에서 구매를 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제 그 직접 제품을 좀 체험할 수 있는 쇼룸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뭐 사용자들 체험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이동이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여행을 가셨을 때 아무리 멋진 그 여행지라고 하더라도 한 장소에서 그냥 주변 경치만 구경하러 가면 사실 재미가 떨어지는데 거기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산책만 해도 그 새로운 이제 풍광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 VR에서 이렇게 좀 이동만 좀 추가가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이동 기능만 추가돼도 그 본연의 이제 VR 경험이 좀 즐거워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만족도가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밌게 운동 효과를 좀 내는 이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쪽 분야로도 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분야 외에도 뭐 당연히 게임 분야도 들어갈 텐데 어떤 시장에 좀 집중하고 계신가요? 지금으로서는 VR이 게임 쪽은 가정용으로 기기가 이제 들어가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만든 지금 형태의 제품으로는 사실 의자 형태고 작긴 하지만 가정용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좀 큰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기기는 저희가 별도로 프로토타이핑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게 있는데 지금 형태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동이라는 큰 이제 하나의 기능이 추가되다 보니까 운동이나 이제 헬스케어 또는 헬스테인먼트나 스포테인먼트, 헬스나 운동 쪽에 그 재미를 붙인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HMD를 끼고 운동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가 어쨌든 의자에 앉아서 좀 안전한 형태로 그런 운동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일단 키즈 운동 쪽이랑 그 노인분들도 좀 안전하게 VR로 그 아까 말씀드린 가상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뭐 컨텐츠를 만든 기업은 아니니까 우리가 만든 이런 그 모션 디텍션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여러 컨텐츠 기업들과 좀 제휴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확장에 대한 사업 제휴 계획 어떻게 실행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사실 그 초기 제품 기획 초기부터 많이 했었고요. 그거를 위해서 사실 저희가 아주 초기에 투자를 받았던 곳이 그 컨텐츠, VR 쪽 컨텐츠를 퍼블리싱하는 곳과 약간 전략적 투자를 받았었고요. 그거를 통해서 실제 굉장히 좀 많은 네트워크를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VR 시장에서 좀 VR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과 좀 많은 만남을 갖고 있고요. 그 각 시장에 맞는 특성에 맞는 거를 좀 그분들과 한 분 한 분 얘기를 하면서 솔루션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기술력으로 VR 제품 이외에 다른 비즈니스 아이템도 좀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저희가 어찌됐든 광학식, 옵티컬 방식으로 사용자의 특정 부위를 디텍션하고 트래킹하는 기술을 계속 R&D를 진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빠르게 그 트래킹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쓰이고 있는 딥러닝, 광학 그 CNN이라는 이제 영상에 특화된 딥러닝 기술을 적용을 해서 사용자의 동작을 좀 더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거는 이제 발동작뿐만 아니라 손동작도 정확하게 디텍션해서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열린 CES에서도 지금 자동차 내,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내부에 이런 제스처를 디텍션 해가지고 뭔가 볼륨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화제가 됐었었고, 뭐 요즘에 모 드라마에서도 이런 제스처 디텍션으로 이렇게 그 드라마도 AR 게임, 뭐 VR 게임을 여러 보여줘서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데 실제 우리도 이런 분야에 대한 공략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딥러닝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일반 RGB 카메라, 2D 카메라, 굉장히 저렴한 하드웨어 모듈에 그 인공지능 그 딥러닝 이제 특정 파라미터들을 탑재를 해서 어쨌든 이제 확장성이 좋은 이제 하드웨어 모듈로 탑재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저는 사실 TV 보다가도 이게 저 리모컨 되게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손짓으로 이게 할만할 것 같아요. TV에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TV 쪽에는 혹시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가 사실 손동작 그 자연스러운 손동작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금 딥러닝 통해서 학습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손동작에 지금 좌우로 넘기는 거, 위아래를 제어하는 거를 지금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스마트 TV에 그 리모컨 없이도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그 빠르고 정확한 그 제스처 인식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모듈을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훅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가장 보통 딥러닝이나 어찌됐건 딥러닝을 포함한 모든 인공지능 기술의 관건이 학습 데이터 수집이잖아요. 네. 이거 데이터 수집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 IoT까지 범위를 확장시키면 사용자의 이제 영상이나 그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은 가능한데 그 부분은 조금 민감한 사생활이라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그 웹이나 저희 개발자분들이 소위 직접 그 이미지 클리퍼나 상대적으로 사실 사람이나 좀 복잡한 그 생물, 동물에 비해서 제스처는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좀 적어도 되거든요. 저희는 한 10,000장에서 50,000장 정도 이미지를 지금 1차 데이터셋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수작업으로 그걸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제 초기 구현이 된 이후에는 그걸 자동화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을 해서 제스처 인식 쪽으로도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좀 비즈니스를 해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VR 시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기들, 기존의 이런 가전제품들까지도 좀 겨냥해볼 만한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표님 이제 투자 라운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투자 라운드 어떤 라운드로 보십니까? 현재 투자를 유치한다면 프리시리즈 A로 보여집니다. 프리시리즈 A. 네. 그러면은 회사의 최종 밸류에이션 얼마입니까? 밸류에이션은 20억에서 한 4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어떤 기준으로 그 정도 밸류에이션이 나오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현재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로 밸류에이션을 산정하기에는 조금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우선 가지고 계시는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봤을 때 약 한 20억에서 40억 정도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 오늘 평가 들으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쨌든 다가올 이제 미래에는 사용자가 어떤 방향으로든 점점 편하게 이런 그 기술이 이제 점점 등장을 하고 할 텐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분야에서 좀 독보적인 위치를 그 저희 스스로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을 토대로 기술적으로나 그런 사용자 편의적인 UX 관점에서는 좀 글로벌에서 좀 두각을 낼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VR 대중화를 선도하는 리딩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